주식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 요건 관련해서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자, 공매도 토론회가 2차가 준비 중인데요. 이번에는 공매도 전산화 주제로 27일 예정으로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 헬스케어는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거래가 마지막 되었고 월요일부터는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이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되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관련되는 여부에 대해서 이제 질의가 있었는데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다.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전임자였던 이 추경호 부총리와 같은 답변을 내어서 여전히 정부 내에서는 이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관련해서 여야의 합의 사항이다, 이런 점이다, 이런 부분들을 전달했는데, 지난 주말만 하더라도 이번 주에 기존 10억에서 30억, 50억 사이에서 상향되어서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어떤 전망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불확실성으로 내년도로 물 건너갔다, 이런 부분들이 지난 한 주간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국회 논의 없이 단순히 그냥 연내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를 통해서 시행령만 이제 고치면 이 부분들은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들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권시장의 어떤 수급 논란에 대한 이런 어떤 안정성을 취하는 어떤 흐름보다는 이 여당과 야당 간의 정치적인 어떤 이 가시를 따지는 흐름으로 당초 11월 달에 공매도와 더불어서 대주주 그 양도세 요건 완화 관련되는 부분을 먼저 이야기해 놓고 이 부분들을 제대로 이제 하지 않으면서 미적미적 거리는 어떤 분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종목당 10억 이상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들을 30억, 50억 상향 관련되는 이야기가 났는데, 이게 올해 만약에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27일 기준이니까 26일 전까지 이제 이 부분들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들은 한 종목당 이 부분 해당되면 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 남은 10일 안에 빠르게 발표가 안 나오면 계속 나오겠죠. 자, 이런 어떤 흐름들이 시장에는 또 나쁜 원인으로, 또 개인들 매도 흐름으로 또 나타날 수가 있고요.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 선진시작 도약하는 MSCI,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 그래서 원론적인 답변밖에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기관들이 이제 11월 6일날 공매도 금지를 나고 난 다음에 대부분 리포트를 보게 되면 외국인 자금이 이탈해가지고 환율이 올라가서 시장이 난리 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4개월 만에 외국인들은 오히려 11월 달만 이 3조 3천억을 매수했습니다. 영국계에서 3조 5천억, 미국계에서 8천억. 그래서 기관들의 어떤 전망이라든지 뭔가 이야기하게 되면 항상 MSCI, 외국계 자금이 중요한 어떤 입장에서 자본시장을 하는데, 한국의 주식시장은 한국의 기업과 한국의 투자자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어떤 이 본연의 어떤 부분들을 잊어버리는 어떤 기관들과 국민연금, 이게 더 문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우리 증시에서 중요한 이슈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수급을 보게 되면 지난 한 주에도 외국인 기관 계속 샀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나스닥 지수도 보면 10월달 이제 11월달에 저점되고 이렇게 올해 고점을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성장주 흐름에 있는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올해 고점을 넘어갔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유독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은 부진한 흐름들이 월봉을 보면 이 고점 대비해서 이제 반토막 이상, 지수가 반토막 이상 났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많이 빠진 거는 90%까지 빠진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흐름에서 아직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기대감이 미국에서도 좀 이제 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이 다우 산업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2022년도 고점을 일단 넘어가렸습니다. 이게 신고가 흐름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수를 보게 되면 코스닥도 이런 흐름이잖아요. 그냥 박스권 흐름으로 올라갔다가 좀 떨어졌던 흐름이고,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부진하죠. 올해 이제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올라왔다 하더라도 이 연간으로 월봉 기준을 보게 되면 그 다우지수는 이제 사상 최고가를 넘어갔는데
한국 같은 경우 코스피 같은 경우는 3,300에서 지금 2,500선이니까 뭐 요런 어떤 위치니까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내년도의 어떤 이제 금리 인하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는 물가 때문에, 근데 이제 경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리를 인하하면 오히려 또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어떤 뉘앙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주식시장하고 경기하고 직접적으로 연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 그 부분을 분명히 경험하셨을 겁니다. 경기가 나빠지는데 이제 지수가 올라가고, 경기가 좋은데 이제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알고 사실은 이제 리포트를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국내 기관들이 리포트를 보게 되면 대신증권에서는 이제 상단을 3천 이상 뭐 이렇게 내년도 뭐 전망이 나와 있는데요. 올해보다는 훨씬 더 내년도 어떤 부분의 정시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뭐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지니까 제약바이오에서 멀티플 자체가 기본적으로 상향이 되기 때문에 하방보다는 상방을 보는 게 당연한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정부 일정에서 19일 날 이제 국무회의가 열리니까 여기에서 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특히나 이제 대주주 양도세 관련되는 부분이 뭐 언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연준에서는 3번의 인하 관련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실제 채권 시장에서는 6회 이상의 금리 인하를 볼 만큼, 그래서 시장이 11월 달 이후에 랠리를 미증시에서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공매도 관련돼서 토론회가 두 번째로 이제 준비 중인데, 첫 번째 토론회에서 사실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 금지를 하고 내년 6월 말까지 뭔가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정부가 먼저 이 부분들을 금융당국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도 개선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쪽으로 방향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개선에 관련되는 부분이 기존의 어떤 제도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변화된 게 많이 없는데 이게 변화를 했다라고 자꾸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개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바꿔주고 했는데 개인들이 이게 원하지 않으면 잘못된 어떤 개선안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12월 4일에 이어서 12월 27일에 진행되는, 이번에는 공매도 아예 뭐 전산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불법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수기로 진행되고 있는 대차 대주 관련되는 부분에서, 해외는 다 이제 전산화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산화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이야기라든지 이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실질적으로 논의가 되는지, 그리고 나오는 패널들도 공매도의 어떤 순기능을 뭐 이야기하려고 나오지 말고 순기능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니니까 이 문제가 되는 역기능, 그리고 불법 공매도가 나오는 이런 어떤 그 역기능에 관련되는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제 공매도 금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기능을 뭐 이야기하는 것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역기능을 얼마만큼 빠르게 이제 제도 개선을 해서 그 기울어진 운동량을 고쳐서 이제 정상적인 어떤 공매도 자체를 뭐 이렇게 금지하자라고 해서 주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중심을 해서 이 토론회를 해야 되지, 안 그러면 그냥 뭐 계속 미지미지거리고 시간만 때우다가 이러다가 뭐 큰 어떤 결실 없이 공매도가 다시 이제 뭐 재개되려고 하면, 그러면 더 논란이 향후에 재개할 때 상당히 많은 그 혼선이 빚어질 수 있으니까 빠르게 제도 개선에 관련되는 부분에 힘을 써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월요일부터 거래가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이렇게 나눠져 있던 부분들이 합병으로 되게 되면 그간에 이제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됩니다. 사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탈도 많았죠. 2017년 상장할 때부터 IPO를 할 때 이제 논란도 있었고, IPO 이후에도 계속 이제 시가총액은 이 코스닥에서 1위를 하는데 계속 이제 독특한 뭐 지배 구조다, 뭐 일감 몰아주기다, 분식회계다, 재고자산 가치다, 이런 어떤 계속 이제 논란 속에서 이 공매도 관련된 압박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결국 작년도에 이제 뭐 정선이
통해서 그간에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이 이제 고의성이 없다로 판단하면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뭐 이런 재고 논란, 일감 몰아주기, 분식호기 이런 것들 이제 근원적으로 다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출범하면 원가 관련되는 부분들도 셀트리온 수준으로 장기적으로 낮아지고 재고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팔리면 매출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도 이제 적정히 이제 재고로 떨어지고 이 원가 구조도 이제 떨어지게 되면 이 매출단과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들이 합병의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도 이제 리레이팅 될 수 있는 어떤 구간들이 내년도에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장기적인 어떤 긍정적인 비율로 바닥권 탈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여전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